영상을 다 봤는데 제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그런데 수호천사가 말했던 삶을 실제하는 것 같지만 허상이다 라는 게 뭘까요? 명확히 모르겠다. 너무 어렵고 심오해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사실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죠. 쉽게 이해되는 개념도 아니고요. 삶이 허상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보고 있는데 이게 허상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지? 그렇죠. 근데 또 다음 영상에 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삶은 허상이긴 하지만 다 실제처럼 체험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죠. 실제와 허상의 차이가 뭘까요? 실제와 허상의 차이가 뭘까요? 이건 우리 그 가상현실 게임이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현실 게임. 가상현실도 몰입하면 진짜 같잖아요. 그죠? 막 그냥 정말 적들이 날 쳐들어오는 것 같고, 내가 총을 쏘면 적들이 죽고, 그리고 나를 뭘 하면 정말 내가 아프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죠? 자, 그런데 그 차이는 뭘까요? 그 게임을 꺼버리면 그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때 그 게임 안에서 다치든 어떤 체험을 하든 그 체험은 그대로 남겠지만 결과는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쉬운 개념은 아니죠. 정말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데 이거의 허상이라니. 왜 여러분들 꿈속에서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이게 꿈인지 알게 되면, 꿈속에서 내가 꿈인지 알게 되면 막 그 전능몽이라고 내가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꿈이 깨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핵심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굉장히 괴로운 일을 겪고 무서운 일을 겪고 안타까운 일을 겪더라도 그것은 허상일 뿐이지, 당신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당신의 본질이 다치거나 당신의 본질이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자신이, 그 참 본질은 뭘까요? 우리의 뭐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일 수도 있고 영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진짜 본질이지, 지금 이 육신의 모습은 그저 잠시 내가 입은, 잠시 타고 있는 자동차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거나 파괴하거나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체험을 하시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다치거나 상처받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지 않거나 전전긍긍하고 있거나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행동대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카르마와 체험은 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지옥에 가거나 처벌받거나 파괴되거나 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좀 더 도전해보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에서 더 용기 내고 도전할 수 있게 되고 더 멋진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도전을 해야 얻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삶이 허상이다, 하지만 실제처럼 체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음표 2개님, 네,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제가 꼭 읽어드릴게요.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가난하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려서 나중에 후회할까봐 무섭네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라 고민이 됩니다. 그래요. 뭐 이분은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괜찮은 코스를 밟아 살았죠. 포항공대 나오고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고, 그죠? 굉장히 부러워할 직업을 선택했죠. 그때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 때려치고 최면 상담이라는 강의를 나섰을 때 주위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 그랬겠죠. 정신 나갔다. 제정신이냐? 내가 살면서 그렇게 미쳤다는 소리 정말 그때만큼 많이 들었던 시절이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누가 그런 선택한다고 해도 저도 그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아, 미쳤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정신 나갔냐? 자, 그런데 예전에 어떤 만화를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만화에서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에게 어떤 노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젊은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하지만 그것보단 그래도 내가 당장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밥 한 공기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니까 그 노인이 그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가 이제 삶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가장 생각나는 건 그때 먹지 못한 밥 한 그릇이겠냐, 아니면 그때 포기한 당신의 꿈이겠냐, 뭘 제일 후회하겠냐, 이런 질문을 딱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저도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죽을 때 돈은 못 가져가도 체험은 가져간다, 이런 주제의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제가 바로 그 점입니다. 물론 지금 현실에 살아야 되니까 돈도 필요하죠.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오래 가는 것. 본인이 죽을 때 후회하게 될 선택과 만족할 선택이 뭐가 있을까? 자,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만약에 정말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고 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도전해보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물론 어렵겠죠. 저도 이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된 거 정말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이전엔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언젠가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고 나의 일의 가치를 알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그래도 나름 자신 있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꿈이 있으시다면 돈보다는 꿈을 선택하시라,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또 일본에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루시우스 마그너스님, 가슴 찌는 꿈 영상 보고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결국 남에게 뭐가 좋냐? 이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제가 꼭 꿈 목록 적고 남에게 뭐가 도움되는지 적으면 되나요? 이건 뭔가 좀 오해가 있으셨나 봐요. 남에게 뭐가 좋냐? 이거는 제가 강조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왜냐면 이런 거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는 뭘 하고 싶으냐, 이런 거, 이 점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왜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 여기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에 좋은 일 하라, 남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라, 봉사하라, 희생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그것이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찾으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도 뭔가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길 원해요. 그냥 내가 이런 거죠. 똑같은 부자가 되는 건데 나는 부자가 돼서 세계 일주를 하고 멋진 자동차를 옆에 쌓아두고 그리고 돈을 막 주머니에서 막 꺼내면서 금을 침대에 깔아놓고, 금덩이를 침대에 깔아놓고 살 거야. 뭐 이런 게 있고, 하나는 나는 정말 멋지게 돈을 벌어서 우리 평생도록 고생하신 부모님 예쁜 집 하나 마련해드리고, 그리고 그 어머님이 같이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비행기 타고 여행 나가서 그 밝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또 한 단계 나아간 거죠. 또는 뭔가 내가 어떤 돈을 벌어서 어떤 사업을 해서, 큰 사업을 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평소 자신이 쉽게 하지 못했던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 꿈을 이루는 모습을 만들어주면 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주고 싶어. 뭐 이런 것들. 바로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과 세 번째 꿈에 넘어갈수록 뭔가 그 의미의 크기가 커집니다. 거기서는 없던 깊은 울림이 있죠. 바로 이런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꿈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기 시작할 때, 나의 어떤 그 꿈이 크기가,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것들. 많은 분들이 느낄 거예요. 바로 그것을 느껴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꼭 남에게 뭔가 직접적인 도움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꿈에 의미를 부여하긴 것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냥 지나가는 답변이 보이는데, 뭐 조영진님 금연 최면 효과 있나요? 저는 이렇게 습관 교정하는 최면은 거의 안 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이렇게 최면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살 빼고 담배 끊고 못 하는 건 아닌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전문성이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증상을 확 줄여주는 이런 것보다는 뭔가 깊이 무의식 속을 분석해서 그 원인, 그 삶의 무언가를 발목 잡고 있는 그 핵심 원인을 분석해서 찾아서 해결하는 것, 거기에 저희 전문성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걸 전문하시는 다른 최면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그래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제가 어떻게 시간을 고정해서 말씀드리는 없지만 좋은 시간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라도 뭐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늘 그래도 늦게라도 확인하고 있으니까는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일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볼 때까지 잘 계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